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부문 최고 선호주로 선정되면서 주가가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는데요.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1.3% 간밤에 하락하자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은 최근 기업의 분기이익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월가에서 인공지능 버블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에 이를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도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올해 말까지 최소 2차례 이자율을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65%가량 급증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기업 회생 건수도 전년 대비 54.9%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요 매크로 이벤트들의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7월 FOMC 정례회의, 이 정례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늠쇠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연이어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죠. 가장 먼저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간밤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중, 이 M7 중 6개의 종목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도 테슬라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로부터 이 자동차 업종의 최선호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간밤 주가가 5%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1.2%대 강세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0.75% 좀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시각 2,74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코스피. 오늘 시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현재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도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 이상 크게 뛰어올랐던 코스닥. 오늘은 0.92%, 약 1%가량 현재 매물 출회해내고 있고요. 800선을 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나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이 7월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또 오늘에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오늘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강해지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371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무려 57% 이상 급증하게 되면서 호조세를 이끌어줬습니다. 또 이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18.2%로 4%포인트 크게 커졌고요. 또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효자 품목이죠. 반도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이쪽 빼고는 지금 전부 다 빠지는데,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반등이 나오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글쎄요, 실적이 뭐 나쁘지 않게 나왔나? 나쁘게 나왔어도 많이 빠졌으니까 뭐 악재 소멸 뭐 그런 걸로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이 몇 개 빠지냐면 지금 현재 코스닥이 1,157개.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흔들릴 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럼 뭐가 지금 뭐 안 좋은 게 지금 터졌느냐? 왜냐면 지금 IT 섹터들이 또 다시 막 7%, 8% 빠진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하이닉스 4%더 빠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조선주 2%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권주들, 은행주들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은행주들 일부 몇몇 종목들은 3%대 빠지고 있고, 하여튼 그래요. 화장품주들은 대부분 3에서 5% 정도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방산주 뭐 이쪽 애들도 지금 열심히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한국항공우주는 강하게 움직이고 풍산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들 빠집니다. 원전 테마도 빠지고 모두 빠지고. 뭐 지금 뭐 악재가 뭐가 나왔는지, 무슨 뭐 북한에서 뭐 전쟁하자고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어디가 지진이 났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IMF 사태가 터졌는지, 뭐 이런 뭐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제가 저 아침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뭐 이제 티몬 위메프 사태가 지금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줄 도산 위기다 뭐 이런 이제 기사는 나왔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나 할 정도로 지금 신기하게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미국장이 안 빠졌거든요.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시장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혼자서 이러는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 아까 그런 뭐 IMF가 터졌는지, 아니면 무슨 전쟁이 났는지, 뭐 이 정도의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하이닉스 4% 정도 빠지고, 뭐 대형주도 3% 빠진 애 있고, 물론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일인데 안 빠진 애들도 있고. 근데 지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종목들이 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건 7% 빠지고, 어떤 건 뭐 3%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럼 코스닥이 뭐 난리가 나서 오늘 뭐 3% 빠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FOMC를 앞두고 여러분들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손절을 만들려고 일부러 흔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흔들리고 빠지려면 일단 뭐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본 시장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일본 시장 마이너스 0.38. 얘네들 그냥 이러고 말 것 같거든요, 느낌이. 오늘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뭐 빠진 거 없어요. 기술주 나스닥 조금 올랐습니다. 0.07. S&P 500 0.08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 0.3% 빠졌는데 별거 없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서부터 실적 발표 뭐 마이크로소프트, AMD, 퀄컴, 인텔 쭉 8월 1일까지 뭐 아마존 뭐 등등 계속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죠. 거기다 FOMC 9월 조기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딱히 뭐 없어요. 그리고 뭐 미선물이 지금 뭐 마이너스 뭐 10%다. 마이너스 10% 떨어져갖고 다우존스가 지금 3,000포인트 박살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뭐 20% 빠지고 하이닉스 하한가 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 다우존스가 지금 막 선물에서 막 마이너스 5%, 8%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죠. 아침장 열어봤더니 막 나스닥하고 막 다우존스 막 선물이 마이너스 3%, 4%대. 장 마감에서도 막 5%대. 그리고 나서 이제 미장 시작되니까 낙폭을 줄어들이는커녕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3%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뭐 서브프라임 뭐 그때쯤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서도 기억 안 나지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아까 0.3에서 마이너스 0.27로 좀 줄었네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얘기야. 제가 뭐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나, 뭐 악재가 더 터졌나, 뭐 전쟁 났나, 뭐 IMF 터졌나,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또 뭐 트럼프가 뭐는 또 뭐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나, 아니면 뭐 반도체는 하면 안 된다 그랬나, 뭐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침의 기사는 이거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실적이다, 뭐 실적의 기대감이다, 뭐 미국 시장 FOMC 경계감 앞두고 뭐 미국 시장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되게 억울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돌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떨어지는 거는 별일 없는데 종목들은 별일이 있죠.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아니 지수 떨어질 만한 게 없는데 지금 뭐 대외적인 상황이 뭐 갑자기 뭐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큰 악재가 갑자기 터졌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코스닥도 종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목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개인 투자자들은 막 주식 다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 막 폭락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코스닥 차트를 봐도 아무 일이 없어요. 얘네들 평온합니다. 코스피 차트를 봐도 무너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최근에 가바닥을 찍고 반등 줬다가 요러고 있을 뿐 아무 현상, 아무 일이 안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관망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FOMC 8월 1일 날 새벽 3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래서 오늘 30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뒤 새벽이니까. 그리고 오늘 뭐 내일 모레 계속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뭐 이전보다는 좋을 테지만 좋게 나와도 기대감보단 별로다라고 해서 뭐 적자가 나거나 뭐 실적이 뭐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실적은 빅테크 기업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기사를 또 어떻게 쓰느냐. 좋은데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래야지만 이제 움직이는 주식시장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올랐다가 지금 누르는 과정에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만 일단 강하고 나머지들은 다 약세인데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무슨 일?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지거나 코스피가 2,700을 깨졌습니까? 2,700 깨지려고 그러면 뭔가 악재가 터져야 돼요. 2,700을 깨져갖고 뭐 이쪽으로 떨어지려면 일본 시장도 박살나고 뭔가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 방산주, 화장품, 은행주 등 어제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들이 오늘장에서는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이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 시장이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보다 차분하게 관망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반도체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흐름 잠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4.24%가량 내리면서 장 초반 오늘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9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18만 7,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장에서의 전략 궁금합니다. 자,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크게 흔들렸고 그리고 반등이 좋다가 오늘 또다시 흔들리는데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얘기하자면 믿을 건 실적뿐이라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을 내리려면 디램 가격이 또 똥값이 돼야 됩니다. 디램 가격이 쭉쭉 떨어져가지고 또다시 뭐 치킨 게임이 해갖고 여기저기에서 램들을 막 생산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디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근데 HBM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그 퀄테스트 지금 HBM3E 요거 지금 통과냐 아니냐 아마 이번에 이제 31일 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삼성전자 측에서 뭐 얘기해야 나오는 거고 어쨌든 기사에서는 곧 통과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어쨌든 그거는 아직 안 나온 기사니까 언젠간 통과가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 어려워하는 기술을 뭐 아무 나라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얘기죠. 하이닉스가 없어갖고 못 팔 정도고 내년 완판됐고 내후년도 완판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가격이 그러니까 수요는 요만큼인데 아니,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요만큼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라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에서 뭐 동네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뭐 HBM3 막 생산하고 있고 옆집에서 생산하고 있고서 막 전 세계에 막 엄청 다 생산해갖고 누구나 진입 장비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정도라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희소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D램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점점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실적이 물건 자체가 비싸지게 되면은 이윤이 많이 남죠. 이건 단순한 거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이 컨센서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좋다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기업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장이 이상해서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져서 갖고 가격이 지금 싸진 건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야 될 기회라고 보거든요. 실적은 점점 좋아지는데 하이닉스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반도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건데 지금 그냥 지수가 빠지니까 그냥 지수 관련주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두들겨 패는 거죠. 너 지수 관련주니까 지수 빼려면 너 빠져야 돼 하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지금.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빠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좋을 역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곧 그렇죠. 내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달성할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거의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반도체 가격 계속 상승해야 되고 막 팔아야 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본 가격을 회복을 하고 올라갈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칭찬 기사들 막 나오면서 뭐 D램 가격 계속 상승한다. 지금 뭐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뉴스들을 깨트려 버리려고 그러면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HBM3E 그 이후에서도 뭐 HBM 4, 5, 6 이런 것들을 뭐 중국에서 내놨든지 일본에서 내놨든지 아니면 미국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내놨든지 근데 그 얘기들이 뭐 수율도 좋아야 되고 근데 아직 그런 소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는 자동차도 안 팔고 냉장고도 안 팔고 핸드폰도 안 팔고 오로지 반도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제일 안전한 종목이라고 여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귀에 안 들릴 거예요. 무섭고. 근데 하이닉스는 역사상 가장 큰 실적을 내년에서 이거는 거두는 거는 내년 가면은 얘기가 그게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그래서 작년에서도 뭐 조선주, 방산주 점점 좋아지고 있다. 바닥이다. 특히 제약주들도 제가 작년에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했는데 비만 치료제로 올 봄에 좀 움직이긴 했어요. 작년 12월 달하고 잠깐 움직였지만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가 지금에서 되게 강하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결국은 갑니다. 하이닉스, 제약주처럼. 그래서 오늘의 폐역 종목 가격 이따가 오늘 시장 막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대형주를 가지고 나온 거 그래도 하이닉스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죽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과 같이 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믿어야죠. 실적도 믿고 앞으로의 전망도 믿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오늘 공략주로서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매수가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22일 한국카본 1,920원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18%가 넘는 높은 수익률 거두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7월 23일 재룡산업 8,170원 선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12.97%, 약 13%에 달하는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월 24일 우리기술 2,44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벌써 3%가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7월 25일 고바이올에 8,000원에 공략해 봤는데요. 5%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7월 26일 서전기전 5,900원에 만나봤는데 4.4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짚어봤는데요. 매수가는 19만 4,600원 선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0.5%의 수익률 거두게 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52.48%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이 5개 모든 종목이 스트라이크,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과연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볼지, 또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하이닉스가 지금 빠지는 거는 지수가 코스피가 똑같이 생겼죠. 많이 빠졌고 물론 반등 줄 때에서 반등을 못 주긴 했지만 어쨌든 대형주들은 지수가 살아나면, 그리고 미국 시장 나스닥 기술주가 살아나면 반등을 주면, 그래서 나스닥에 따라서 얘네들도 웃고 울고 하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FOMC를 코앞에 두고 있고 빅테크 기업 실적들이 이미 구글이라든지 실적 발표한 애들이 있지만 더 많죠. 뒤에 이제 AMD, 퀄컴, ARM,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실적들이 줄 이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이제 미국이 괜찮게 얘기들이 나와주면 그러면은 뭐 그때 맞춰서 반등을 주겠죠. 최근에 빠진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것도 아니고 뭐가 나빠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어제도 이제 19만 600원인가? 그럴 거예요. 15만 4,600원. 아니죠. 어제 19만 6,400원이겠죠. 19만 6,400원에서 공략을 했다가 지금 빠졌는데, 얘 또 장점은 뭐냐면 크게 안 빠집니다. 대형주잖아요. 크게 안 빠져요. 얘가 크게 이렇게 콱 하고 빠질라 그러면은 뭔가 얘네들이 뭔가 사고를 쳐야 돼요. 갑자기 뭐 반도체 공장이 다 지금 뭐 지진 때문에 다 땅으로 꺼져가 사라졌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공정을 했는데 공장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반도체를 다시 다 갈아엎어갖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얘네들 그 하나하나 되게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럴 일이 거의 안 나와요. 얘네들이 뭐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다 테스트 오류 과정, 다 테스트 과정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지수가 빠져서 그래요. 지수가 빠져서 떨어진 건데,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았지만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누적으로 보면은 1년치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금융투자랑 개인들은 팔았고, 기관들도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있네요. 1년 누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급을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여기 누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물량을 갖고 있지를 않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샀다가 빠지는 거는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올라갈 때 되면 또 좋은 얘기 나와요. 지수가 빠져서 빠진 거니까 결국 회복을 합니다. 20만 원, 21만 원 회복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올라갔고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바로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안 해줘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이렇게 되려면 엄청난 호재가 터져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뭐 해리스 뭐 부통령이 후보자로 나오면서 뭐 반도체에다가 뭐 보조금을 오히려 막 5천조를 뿌려버리겠다, 아니면 반도체 하게 되면 거기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뭐 이런 이제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각도가 이렇게 될 일은 없고, 대부분 평이하게. 왜냐면 디램 가격도 HBM 가격도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공급은 한정적인데 공급은 지금 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수요가 많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향으로 천천히 그걸 기다리면은 될 종목이고 장점은 뭐 이렇게 뭐 단번에 뭐 30% 20% 떨어질 일은 없는 종목이니까 어제 샀다가 좀 빠졌어도 괜찮다는 점 이따가도 또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서 한국카본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인데 지금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움직임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흔들리니까 불안해서 지금 종목들이 이것저것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종목들 1,100개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1,150개, 아까 조금 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143개 정도 지금 코스닥이 빠지고 있는데 전 종목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딱히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가 뭐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상황.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한국카본은 자, 조선주들이 최근 강했죠.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동안 많이 그 정도 올라왔으면 주춤거릴만 하죠. 삼성중공업, HD, 현대, 미포, 조선.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살짝 주춤하는 거죠. 아직 조정의 시그널이 5일선이 이탈된 게 없어요. 조정이 나오려면 5일선을 한번 깨줘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면 조선 기자재들도 성강밴드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싶어도 쟤네들이 좀 꺾여야 조정을 같이 받아줄 텐데 안 꺾이니까 일단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다시 조선주들이 힘을 내고 또 다시 튀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으면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사면 되는 거고 이미 절반을 팔았으면 뭐 나머지들은 혹시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안 판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반 정도는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자, 다음은 재룡산업이 아니고 말했네요. 재룡산업. 자, 재룡산업. 이것도 이제 60일선에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오늘 원전하고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 다들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진폭이라 그러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은 시장 장세가 또다시 빨간색으로 코스닥이 1,143개가 빠지는 게 아니고 코스닥이 또다시 1,140개가 올라가고 그러면 테마주들이 1,100개나 올라가는데 뭐라도 테마주들이 낙폭과대 종목들 움직이겠죠. 그럼 이런 애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떨어졌다 오늘 4% 빠졌다 겁먹을 게 아니고 버텨야 돼요. 갖고 있다면. 그리고 올라오면은 요까지만 또 올라와도 13% 또 수익이죠. 그럼 거기서 또 팔아도 되고 또 내려오면 사도 되고 그러다가 넘어가면은 10,000원, 11,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시장이 지금 FOMC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흔들려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폭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보면은 풍산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말고 과거에 보면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얘는 좀 무거운 테마지만 그냥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진폭의 과정이 있는 거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조정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얘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라 하는 종목들도 과거에 보면 오르다 내리다 하는 흔적들이 있으니까 재룡산업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이제 또 튀면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때가 올 테니까 지금은 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왜냐면 코스닥이 지금 1,143개가 빠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거의 1,500개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 빼면은 거의 뭐 1,200개, 1,300개 정상적인 종목을 보면 1,200개, 1,3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건 100개, 떨어지는 게 1,100개 이 정도 수준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재룡산업 차트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반등을 주겠죠. 그럼 거래량이 없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 갖고 있는 애들은 뭐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뭐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물량을 던지는 애들도 없고. 자, 다음은 고바이오랩. 자, 고바이오랩은 아직 바닥에 있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이고 지금 비만 치료제든 대마 관련주든
뭐 CMDO든 CDO든 그런 이제 위탁 생산 관련주, 바이오 시밀러 계속 기사들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분위기랑 기사들은 좋게 나와가지고 제약주들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를 좀 망쳐놨잖아요. 코스닥은 크게 안 빠지는데 이게 다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크니까 걔네들이 플러스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는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난리 부르스라고 그랬고 근데 얘는 그거와 상관없이 잘 버티네요. 그렇죠? 바닥이라서 그래요. 바닥이라서. 그래서 제약주들은 뉴스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다시 이제 실적이라든 이런 것들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뭐 기대감 뭐 상승해서 리레이팅 얘기가 다시 나와주고 있고 재평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제약주들 요즘에 유한양행도 셀트리온도 잘 움직이고 대형주들도 잘 가니까 이슈는 계속 생성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그래서 제약주들 가지고 있으면 뭐 흔들려도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양새들, 그다음에 이슈들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장에서 이상한 거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런 게 그냥 낫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인 하이닉스를 어제와 마찬가지 가격 전략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게 음봉이기 때문에 이게 양봉하고 음봉하고의 공략 방법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이 바닥이 나올 거다 해서 바로 이제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그다음에 내일 다음 8월 1일 우리나라는 이제 새벽 3시니까 8월 30일 그러니까 예상이에요. 이건 예상. 8월 30일이면 그때 변곡점이 돼서 미국에서 뭐 별 얘기 나오겠어요? 뭐 기껏해야 뭐 금리 동결 아니면 금리 인하겠죠. 근데 뭐 금리 동결을 하든 인하를 인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좋은 얘기 나오는 속에서 금리 인상은 안 할 거고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9월에 한다 그러잖아요. 9월에 인하한다 했으니까 이번에 동결하겠죠, 그렇죠? 동결할 건데 만약에 깜짝으로 금리 인하하게 되면 뭐 폭등하는 거고 종목들이 어쨌든 저는 동결로 봅니다. 동결할 거고 뭐 9월에 인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IT의 실적들은 고만고만 뭐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오긴 할 거고 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뭐 종목들이 빠질 일도 그럼 없잖아요. 이거를 엎을 수 있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전쟁 준비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공산국가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지구는 내년에 다 종말할 겁니다. 뭐 이선 헬리에서 와갖고 막 지구를 뭐 반토막 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재가 지금 터질 일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아주 평온하고 평이하단 말이에요. 결국 FOMC 그러니까 지나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가 이상한 게 있나 지금 되게 궁금하죠. 제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 같아요. FOMC 끝나도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봤었던 거 그냥 그대로 그러다 보면 끝나고 보면 어라 별거 없었네. 그럼 종목들 왜 빠졌지? 다들 황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게 없어요. 막 특이하게 막 갑자기 막 공룡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렇죠? 외계인이 튀어나온다든지 이상한 이슈가 나올 게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갑자기 뭐 경제가 갑자기 안 좋다. 뭐 미국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저점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동의가 되시면 지금 원래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동의가 되시면 사면 되는 거고 아니다. 어차피 뭐 FOMC 결과 보고 난 살 거다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 18만 8천 원. 어차피 시가총액 150조짜리이기 때문에 18만 8천 원 공략을 하시고 어차피 150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든 안 하든 얘는 꼼짝도 안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주면 그때 움직일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하이닉스와 대한민국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팔릴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시장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정 전문가는 반도체 디램 가격도 계속 상승할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가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게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이 동일하다면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반도체 무슨 거품론, 인공지능 뭐 거품론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하이닉스가 괜찮아 보여서 오늘의 폐역 종목 하이닉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이죠. SK하이닉스 매수가는 18만 8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7,9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80%로 다소 높게 들고 계시는데요. 이 실적 빙하기를 겪고 있는 엔터주 이 반등 시점이 내년으로 밀렸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6%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38,100원 선 지나가게 되면서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수익 구간이신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이런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전략을 드리기 전에 FOMC 앞두고 있고 여러분들 되게 불안하시죠? 제가 볼 때는 지수 별거 없거든요. 결국 뭐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내년에 있을 FOMC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을 FOMC에 딱히 보이는 악재도 없고 돌발 악재도 크게 보이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간 지나면 뭐 별거 없었네 그러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지수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만 봐도 대충 그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거나 지금 종목들이 왜 이렇게 박살이 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 헛방이에요, 헛방.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주식 팔고 도망가라고 그냥 FOMC 앞두고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 11시에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상담으로 YG엔터 보겠습니다. 자, YG엔터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밑에서 이제 샀다 보니까 운이 좋게 지금 수익이 난 건데 이 YG엔터를 공략했던 그러니까 여기 작년 5월 30일서부터 계속 공략했던 사람들은 쓰디쓴 아픔을 계속 최근에도 마찬가지 45,000원에 싸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한 30% 깨졌을걸요. 45,000원에서. 그러니까 싸다고 들어갔다가 깨지고 했던 종목이 이제 지금의 엔터주의 흐름인데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라서 또 4만 원 못 넘어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4만 원에서 45,000원을 넘어가기 전에서는 어쨌든 반등이라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살짝 그냥 자율반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율반등을 주고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4만 원 정도서부터 4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만 5천이 넘어가면 그때 다시 상담을 받으세요. 근데 지금 엔터주들이 SM도 그렇고 다들 상태가 안 좋아요. 저점이 깨져버리고 좋지가 않습니다.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악재를 부풀려 가지고 더 박살을 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개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올라갈 때는 뭐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올려놓고 하는데 이 떨어진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없는 악재도 지어갖고 만들어갖고 밑으로 떨어뜨리고 제일 좋은 악재가 저거죠. 유상증자. 우리 돈 없다. 적자고 회사가 위험하니까 유상증자를 때리겠다. 그러면 그냥 종목들이 그냥 일부러 폭락시켜요. 그러면 또 세력들이 일부러 갖다 더 던지고 막 하한가 만들고 막 그래버리면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다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정말로 위험하구나. 다 던지면 한 1년, 2년 지나면 어느 날 보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은 팔았던 가격에서 더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어쨌든 이게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주시는 게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80%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 이내로 확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자로 먼저 갔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자, 문자, 재룡, 전기 91,000원, 비중은 20%.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고 추세는 뭐 그냥 이래요.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9만 천 원에 샀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냥 뭐 밑에 싸게 샀었으면 뭐 걱정도 안 하죠. 밑에서 뭐 2만 원에 3만 원에 4만 원에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9만 천 원에 샀었으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건데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뀌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위험해지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냥 대대로 물린 거죠.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뀌면. 근데 미국장도 하락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반등을 주겠죠. 근데 수익이 나게 되면 매매를 하세요. 수익이 나면 또 팔았다가 지금 또 다시 저점이 찍혔으니까 또 내려오면 이쪽에서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아직 저점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 예상 저점은 이제 여기죠. 여기가 7만 원, 여기 장대 양봉의 저점. 그 다음 이제 저점 라인은 6만 원, 그래서 7만 원, 6만 원 이 두 개의 라인을 일단 예상 저점으로 보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주면 그 박스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그 예상 저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면 돼요. 박스권, 라면 박스 갖다 놓고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 위에서 샀다가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 계속 그거를 하면은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도 물린 게 강했던 종목이 물렸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올랐다가 물렸지만 다시 상승했고 물렸지만 다시 상승했듯이 얘도 물렸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려도 이런 종목이 물렸으니까 다행이지 단번에 뭐 한 달 만에 뭐 빠져나온다는 얘기 드린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문자로 들어온 기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2만 원 그리고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 강보합권에서 살짝 올라가면서 11만 4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난 26일 역대급 실적을 새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려났었죠. 이 기아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아 차트를 볼게요. 어제 이제 현대차 좀 반등이 나왔는데 지수가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죠. 지수가 코스피가 좀 올라가고 현대차, 기아 차트 뭐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또 이제 올라가겠죠. 지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흐리멍텅하죠. 오늘 강하지 않고 코스피가 뭐 오늘 어제처럼 뭐 2% 올라갔다, 2,800 올라갔다. 그러면은 현대차도 기아도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지수가 2,800을 뚫었다면.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2,800을 돌파를 해요? 어제 나스닥이 뭐 5%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나쁘진 않아요. 얘도 차트를 보니까 우상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추세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다시 12만 원으로는 회복할 수 있으니 뭐 물렸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더 빠지지 않을까 혹은 물려갖고 안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올라와주면 돼요. 미국 시장만 올라와주면 그러면 코스피도 올라와주고 대형주도 올라와주고 그러면 뭐 계속 좋은 얘기들이 알아서 생성이 되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SK 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4%대에 조정받고 있는 SK 하이닉스 18만 7,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0.8%가량 낙폭 확대해가고 있고요. 2,740선이 불안불안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해버린 코스닥 여전히 0.76% 점점 하락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801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여전히 하락세, 그것도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는 오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어제 시장이 가바닥을 쳤고 진짜 바닥이 안 왔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 흔들리는 폭이 무식하게 저점을 깨고 이러면 안 돼요. 적당히 지금이 딱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은 막 종목들이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겁나고 그러겠지만 또 뭐 일주일 뭐 2, 3일 또 지나다 보면은 또 다시 막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또 다시 날아다니고 남북경협조 날아다니고 뭐 트럼프 관련 가상화폐 날아다니고 뭐 원전 테마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다가 저러다가 미국 나스닥 시장이 또 급등 나오고 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싸니 어쩌니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유리기판 날라다니고 이 흐름 분명히 나옵니다. 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 해리스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시장에 있는 테마주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흔들렸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는 테마주들은 당연한 건데 지수가 지금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완벽하게 바닥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개 방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랬고 그래서 어제도 공개 방송 했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죠. 미국 시장이 여기서 나스닥이 반등이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가바닥을 먼저 쳤지만 아직 진바닥은 아니다. 미국장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 넘어야 돼요. 여기 이 자리. 그래서 어제 이 자리를 지수가 어디 자리다라고 어제 공개 방송에 얘기했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지만 그래야 얘도 가바닥을 친 거예요. 진바닥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가바닥을 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그렇죠? 더 안전하게 테마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며칠 뒤면은 오늘은 이렇게 먹구름을 끼고 막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종목들이 폭등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테마주들이 막 불 붙듯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공개 방송에서. 왜냐하면 공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거든요. 하락장의 징조가 있고 상승장의 징조가 있고 종목들이 박살나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여전히 박살날 만한 징조는 나오질 않나요. 박살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일본 시장이 오늘 다 한가 가야죠. 오늘 뭐 일본 시장 갑자기 막 그렇죠? 오늘 일본 시장 열렸잖아요. 차트 보면 오늘 열렸죠? 7월 30일. 7월 30일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폭락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도 FOMC 앞두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에 움직일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뭐 이게 일주일, 2주일 뒤에 뭐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FOMC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개 방송 잠시 뒤에 11시 할 테니까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마구마구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불안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 방송이 끝난 후 오전 11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 FOMC 이후의 시장에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지수가 진바닥을 확인 중에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마주 매매의 용이한 시장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SK하이닉스, 매수가는 18만 8천 원을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